자, 1차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입니다. 활용 문제는 뭐 다 그렇듯이 일단 순서가 문제에 나와 있는 뭐 글 또는 그림 뭐 이런 걸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미지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제일 먼저 따라야 돼요. 분석. 이건 뭐 당연한 거라서 이제 여기서 뺀 것 같은데,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을 x로 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덮어놓고 이 식 세우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제 푸는 시간이 뭐 한 3분이라 그러면 1분 정도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이 분석에 다 써야 됩니다. 식 세우고 그 다음에 풀고 확인하고, 이거 나머지 다 합쳐서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아니면 분석이 거의 절반 가까이 시간을 쏟아도 돼요. 이 분석만 제대로 되면 식 세우고 계산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식이 일단 세워지고 나면 그 식을 푸는 거는 기계적인 과정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 뜻에 안 맞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음수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개수를 구하는데 자연수가 아닌 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답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답은 버려야 돼요. 자, 확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다음은 미영이네 반 37명의 학생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명이 더 많다고 할 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놔라. 자, 뭐를 미지수로 정해야 될까?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를 좀 둘 다 구하고 싶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학생 수를 x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자 여자 합쳐서 지금 37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명 많다고 했으니까 여학생이 x라고 그러면 남학생은 뭐 그거보다 3명 더 많은 x 플러스 3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어떤 식을 이용할 수가 있느냐? 남자 여자 합쳐서 37명이니까 이 여학생 수 그리고 남학생 수 합쳐서 37이다. 이렇게 등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된다.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xx 해서 2x죠. 동류항 2x 플러스 3이 37이다. 그러면 3을 이항시켜서 34가 됐죠. 여기 2x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양변을 2로 나눠서 x가 17이라는 것이 나오죠. 따라서 여학생 수가 17명이고 남학생 수는 그보다 3명 더 많으니까 20명. 그래서 37명인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괜찮다. 자, 이런 순서를 따르게 돼요.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실제로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종류별로. 물론 이제 1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더 있죠.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자, 수에 대한 문제에서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둔다. 제일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하나씩 더 큰 걸로 표시하면 되고요.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하면 그거보다 하나 적은 거, 하나 큰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하면 좋은 게, 이걸 다 더하거나 뭐 곱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 계산이 좀 편해지는 장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제일 큰 수를 x라고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둘 작은 거, 이게 이제 연속한 세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홀수나 짝수는 2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연속하는 자연수와 비슷하게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역시 제일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하냐,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하냐. 자, 나이에 대한 문제. x년 후의 나이는 올해 나이에다 x를 더한 거다. x년 전의 나이는 올해 나이에서 x를 뺀 거다. 근데 이 나이에 대한 문제에서는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나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먹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올 때 각각의 사람의 나이를 다 똑같이 더해줘야 돼요. 뭐 1년 됐는데 누구는 뭐 1살 먹고 누구는 2살 먹고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 이 원가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익이 붙지 않은 상품의 원래 가격이다.
거기다 이제 이익을 붙여서 우리가 정가로 팔죠.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가는 가격은 이 정가를 내고 사가면 파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들인 비용이 이만큼이고 이익만큼 자기가 먹는 거죠. 그래서 판매 금액은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것이 판매 금액이 되기도 한다. 뭐냐면 정가대로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정가대로 했더니 안 팔려가지고 좀 싸게 깎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할인 금액이 너무 많으면 원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익이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팔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판매 금액은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것이고 실제 이익은 실제로 얼마를 받고 팔았느냐 그리고 원가가 얼마냐. 그래서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겁니다. 자, 정가에서 원가를 빼서 이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정가대로 팔았을 때 이익이고, 실제로 정가에서 얼마를 할인해서 파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된 금액에서 원가를 빼어야 이익이 나온다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참고에 적혀있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원가에 A%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면 정가는 원가 플러스 원가 곱하기 100분의 A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내가 1,000원 주고 어디 가서 사왔어. 원가가 1,000원이야. 그 1,000원에다가 10%의 이익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1,000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면 되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100원이잖아요. 내가 이제 1,000원의 10%인 100원의 이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원래 가격 그 원가에다가 내 이익 100원을 붙여서 1,100원이 정가가 되는 거죠. 자, 요 과정을 갖다가 지금 써놓은 게 이겁니다. 원가 플러스 원가 곱하기 100분의 A가 바로 원가에서 A%만큼 그 오른 가격이다. 그래서 그걸 정가로 한다. 이건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정가는 원가로 묶어서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원가에서 A%를 지금 더 붙인 가격이 아니라 더 깎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원가에서 얼마만큼 빠지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죠. 자, 판매 금액을 정가에서 원가가 아니고 이제 정가를 가지고 할인한다 그러면 정가에서 B%만큼 할인한 만큼의 금액, 할인액이죠. 자, 원래 정가에서 그 할인액만큼을 빼주면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정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이 정가를 이제 묶어서 1 마이너스 100분의 B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정가는 원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판매 금액은 정가에서 이제 얼마만큼 할인을 해서 보통 팔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거보다 좀 줄어들겠죠. 정가보다 판매 금액은 좀 작아진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각자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한 다음에 조건을 맞게 식을 세운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요걸 우리가 일속도라 그래요. 혹은 일률이라고도 하는데 일속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얼만큼 빨리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초등학교 때 아마 속력의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뭐 이런 개념을 배웠죠. 이 앞에도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일속도도 일종의 속력이기 때문에 얘는 그 시간분의 거리인데, 거리가 바로 전체 일의 양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을 1000장을 쌓아야 된다. 근데 그게 1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1시간에 100장씩 쌓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일속도, 시간, 일의 양. 근데 일의 양을 우리가 뭐 킬로그램으로 잴 거야, 뭐 개수로 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0, 일이 전체가 다 된 것을 1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러면 일 속도라는 건 전체 일의 몇 분의 1을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처럼 뭐 벽돌 1000장 하면 뭐 이렇게 일의 양이 딱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체 일이 다 된 것을 1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도 안 된 것은 0으로 생각하고, 집 짓는데 뭐 전체 집을 하나도 안 지은 것을 0, 다 지어서 완성된 걸 1로 보면 된다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유형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단 확인 문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어머니 나이는 46세이고 주하의 나이는 12살일 때 어머니 나이가 주하의 나이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해라. 자, 그걸 x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x년 후에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46세에다가 x살만큼 더 먹게 되고 주하는 x년 후에 12 더하기 x만큼 더 먹게 되죠. 자, x년 흐르고 났을 때 어머니 나이가 주하 나이 3배니까 이거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주하 나이 3배를 하면 엄마 나이가 된다. 엄마 나이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전개하면 36 플러스 3x니까 자, 이거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이거 1로 넘기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x가 5다. 5년 후면 그렇게 된다. 자, 참고로 여기서 굳이 꼭 x는 왼쪽, 뭐 상수는 오른쪽 그 규칙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둘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x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상수를 왼쪽으로 넘겨도 돼요. 그래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없이 2x 이퀄 10이 되겠죠. 그래서 꼭 뭐 좌우 이거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x항이 오른쪽, 상수항이 왼쪽에 있게 옮겨도 이항해도 된다. 자, 이제 유형 문제를 하나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75일 때 세 홀수 중에서 가장 큰 홀수를 구해라. 자, 연속하는 세 홀수를 어떻게 둘까요? 합이 75라고 줬으니까 가운데 있는 홀수, 중간 크기의 홀수를 x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작은 홀수는 x-2고 이거보다 큰 홀수는 그 다음 홀수는 x 플러스 2죠. 그래서 이거의 합이 75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해서 75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죠. 뭐 괄호는 안 쳐도 그만이겠습니다만 다 더하면 x는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지워지죠. 3x가 75가 돼가지고 그래서 x는 3분의 75니까 25죠. 근데 x를 답으로 하면 안되고 세 홀수 중 가장 큰 홀수니까 x 플러스 2를 답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가장 큰 홀수를 우리가 x로 둔 게 아니라 가운데 거, 중간 거를 x로 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7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유제 풀어보시고 나서 2번으로 가죠. 자, 유형 2번은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3만큼 늘렸더니 넓이가 110제곱cm인 직사각형이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해라. 자, 이런 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뻔히 보입니다. 가로, 세로가 둘 다 7이었단 말이죠. 그래, 정사각형이.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가로는 x만큼 더 길어지고요. 세로는 3만큼 더 길어졌어요. 그러면 좀 커진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된 건데 이때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7, 그죠? 세로의 길이는 10이 된 거죠. 그래서 110이 되었다. 그러면 전개하기 전에 양변을 10으로 나눠버리면 뭐 1이 곱해지니까 그냥 x 플러스 7이 11이다. 그래서 x는 7만 넘어가면 되니까 4다 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문제 파악을 하는 것이 식을 세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유제 해보시고 3번으로 가죠. 자, 유형 3번은 과부족에 대한 문제인데요.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고 5개씩 나눠주면 2개가 부족하다고 할 때 다음을 구해라. 자, 학생 수가 있고 사탕의 개수가 있어요. 학생 수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탕의 개수를 우리가 y라고 해봅시다.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학생한테 4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대요. 그러면 x명의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4x개의 사탕이 필요하죠. 그럼 사탕이 5개가 남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사탕의 개수인 y인 겁니다. 이를테면 그리고 5개씩 나눠주면 2개가 부족하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5x. 그죠? 그러면 2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2개가 빠진다는 얘기죠. 그게 2개를 빼줘야 사탕의 개수가 된다. 결국 y, 사탕의 개수는 4x 플러스 5로 나타날 수도 있고 5x 마이너스 2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x4, x1로 넘겨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넘겨서 7, 뭐 좌우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7명이다. 자, 이때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 7에 28 더하기 5니까 사탕의 개수는 33개다. 물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이처럼 학생 수 따로 사탕의 개수 따로 문자로 두고 그거를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 y가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 해서 푸는 방법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유제해보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좀 살펴봤던 그 가격에 대한 식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어떤 상품의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후 정가에서 11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7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상품의 원가를 x1이라 할 때 정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라는 원가에다가 뭘 더합니까? 그 원가의 30%. 30%는 100분의 30이란 말이죠. 뭐에? x에. 뭐뭐의 하면 이건 항상 곱이죠. 곱하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용돈의 10%. 그러면 용돈에다가 0.1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x라는 원가의 30%. 그러니까 두 개 곱합니다. 그럼 원래 원가에다가 얘를 더하면 이게 이제 정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쓸 때는 x로 묶어서 1 플러스 10분의 3, 즉 0.3이라고 적을까요? 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되죠? 그럼 뭐 이건 사실은 계산이 되니까 1.3x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 정가에서 그 11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뭐야? 1100원을 할인했으니까 1.3x에서 1100원을 뺀 거죠. 이게 말하자면 할인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100원 할인해서 팔았더니 7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700원의 이익은 원가에다가 700원을 더한 것. 이 원가라는 게 본전이니까 본전에다가 700원 더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 금액이 바로 얘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팔았더니 원가에다가 700원이 더 많은 가격이더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양변에 일단 10을 곱해서 이거를 소수로 정수로 고치는 게 필요하고요. 소수를 정수로 고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하나 더 붙고 이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1로 넘어가서 3x가 되겠죠? 얘 1로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18,000이 되네. 그럼 x는 368이니까 6,000원이 됩니다. x가 원래 원가잖아요. 그래서 원가는 6,000원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 그 소금물 농도 문제나 속도 거리 문제는 다음 단에서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